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가 본처를 질투하는 순간과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바람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질투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본처가 상간녀를 질투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질투를 하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반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상간녀가 본처를 질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처가 가진 걸 그 상간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상간녀가 본처를 질투하는 7가지 이유, 그리고 그 질투가 행동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다 보면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공식이라는 힘, 법적인 아내라는 지위. 첫 번째는 공식 아내라는 지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내담자분의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폈는데요. 상간녀가 이혼녀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우리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자라고 계속 조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내가 이혼을 하고 나서 하자 이러니까 상간녀가 그 남편한테 당신이랑 당신 와이프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직접 아내한테도 자폭을 합니다. 어차피 너네 남편은 내 남편이야. 너랑은 관계 끝났잖아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상간녀의 자폭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몇 년을 만나도 아내라는 칭호를 절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투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와 이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좋으면 이혼 소장 보내고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아내의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고 이 여자랑 바람은 펴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간녀들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본처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 아내한테 형식만 남은 결혼이잖아? 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하면서 깎아내리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한테도 아내 욕을 그렇게 합니다. 당신 와이프 팔자가 좋아서 일도 안 하고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잖아. 시댁에 그게 뭐 하는 거야? 당신 약이라도 한번 지어준 적 있어?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당신이랑 나랑은 혼인신고는 안 해도 그냥 부부랑 다름없어 하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왜 이럴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조처가 없는데 이 남자가 자기 갖고 놀다가 떠나면 자기는 낙동강 오리라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 두 번째는 가족의 유대감입니다. 상담 사례 중에 남편이 아버지 칠순잔치에 갔다가 본처랑 아이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사진을 본 상간녀가 이틀 동안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랑 그렇게 행복하면 저한테 왜 오나요? 그냥 가족들이랑 사세요. 그러니까 이건 질투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특히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거나 뭐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가족 행사를 하면, 왜냐? 자기는 그 자리에 절대 못 끼니까요. 그 질투가 행동으로 나오면 심지어 애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애가 커서 다 알 텐데 너 힘들겠다. 가족 행사에 너무 목숨 걸지만 어차피 다 자식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당신만 챙겨. 이렇게 말하면서 본처와 가족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때 남자들은 진짜 현타 옵니다.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 아이와 와이프를 건드리는데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의 역사, 함께한 시간. 세 번째는 오랜 시간 쌓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역사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한 분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10년 전 부부가 갔던 여행지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남편이 무심코 여긴 그때 애랑 와서 같이 와서 좋았었는데 라고 했더니 상간녀가 빡이 쳐서 여행 내내 시무룩 하면서 그날 밤에 삐져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나랑 있으면서 집 와이프랑 애들 생각만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남편이 예전 얘기만 꺼내면 그 얘기 꺼내지도 마 하고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고 눈에 쌍심지를 텄다고 합니다. 본처와의 추억을 없애고 싶으니까요. 심지어 남편이 본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다 삭제하라고 그렇게 시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상간녀들 카카오톡에 있는 프로필 사진에서 가족들 사진 지우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은 경제적 안정과 자원. 네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본처는 집, 재산, 생활비, 부부로서의 기반 위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생활비를 갖다 주죠. 그런데 상간녀는 이런 안정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섹스해지고 비를 열러 맞춰봤자 뭐 50에서 100 약간 용돈 받듯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생활비 전체를 다 받는 애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이 사업이 힘들 때 그걸 해결해 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상간녀가 너는 돈 벌어다 주는 ATM이랑 사는 거냐라고 비아냥 걸었다고 합니다. 보통 상간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 그 급여를 갖다 주고 생활비를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 결혼해서 애 낳아서 키우니까 자기 와이프한테는 다 갖다 주는 거죠. 돈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너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왜 너만 희생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돈 주지 마라, 너네 와이프도 나가서 일하라고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쳐서 바람난 새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생활비부터 끊잖아요. 심지어 애들한테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살 꼬셔서 쥐가 야금야금 뺏어먹죠. 선물 사달란다든가 귀중품이나 명품 가방 사달라고 쪼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질투이고 본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본처도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거죠. 그 다음은 사회적 인정과 명예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인정인 거죠. 사람은 사회와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본처는 지인, 친척, 직장 동료 모두에게 정상 가정의 아내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상간녀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어야 되고 드러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가 생기면 본처의 가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남자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인들, 그러니까 본처의 주변인들한테도 지인인 경우에는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진짜 그렇게 뭐 집안에서 엉망진창이고 살림도 못하고 시댁이도 엉망진창으로 한다는 등 형제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라는 등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 다음은 배우자로서의 일상 공유. 여섯 번째는 일상 공유입니다. 물론 상간녀와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서적으로 깊어진 불륜 관계인데요.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아이랑 같이 농구하러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어느 순간 주말마다 약속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을 안 상간녀가 그 주말 아이랑 같이 농구하는 시간에만 자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일부러 그 질투가 나니까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해서 그 남편이랑 아이랑 상간녀랑 함께 보낸 일상의 시간까지 질투심 때문에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질투하고 사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매일 본처랑 어떻게 시간 보내나, 나 빼놓고 여행 다니나, 나 빼놓고 무슨 얘기하나, 혹시 집에 가서 같이 섹스하고 자는 거 아닌가, 얼마나 달콤한 얘기를 하나,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잘해주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인생인 거죠. 그 다음은 도덕적 우위, 마지막은 도덕적 우위입니다. 본처는 법과 사회가 보호하는 정당한 관계입니다. 상간녀는 비난을 받는 위치잖아요. 저 미친년, 저 유부남 맞나, 저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 열등감을 덮으려고 하면은 본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쁜 여자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아내분의 남편이겠죠. 너네 아내는 너를 가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너를 이해해주는 건 나밖에 없어. 그리고 너네 와이프 너에 대한 생각 1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퍼다주는 여자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라도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해야 자기 마음이 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상간녀 중에서도 단수가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외도를 많이 했거나 그러니까 상간녀로서 살아온 삶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조종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상간녀가 본처를 질투하는 이유는 7가지입니다. 법적인 지위와 가족 간의 유대감, 함께하는 시간,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 일상 공유함, 도덕적 우위. 그럴 때 얘네들이 하는 게 뭘까요? 본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본처의 평판을 훼손하고 그 가족들 간의 갈등
갈등이 생기도록 조장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재정적 압박을 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지금 저 년이 하는 행동이 질투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저렇게 하면 진짜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바람 피는 연 주제에 우리 가정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거 자존감 낮아서 질투심이 디글디글해서 저렇게 악다군을 쓰고 있는구나 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 관계는 본처가 차분히 상황을 살펴보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으면은 상간녀의 질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커지면 남편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착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도 질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처들은 그 자리를 절대 잃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불륜 것들의 패턴을 읽고 내 위치는 내가 지키고 내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리 본처가 가진 걸 그 상간녀가 갖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